김기현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선 출마 자격이 없는 부족한 그런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도 책임당원 배심원제를 채택해서 당원들에게 또 그 권리를 돌려드리겠다. 이재명 호위 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구에는 자객 공천을 실시하겠다. 15에서 20명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당의 주인이 당원이라는 게 말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 당원들에게 그 권한을 돌려드리겠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데 김기현 후보께서는 이틀 전에 그 KBS 인터뷰에서 공천할 때 대통령 의견을 듣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대통령과 공천을 협의하겠다는 건지 입장 분명하게 밝혀주십시오. 우리 안 후보께서는 시스템 공천 말씀하시는데 지난 정당 대표, 정치 한 10년쯤 하셨는데요. 거의 대표를 하셨습니다. 그때 왜 안 하시고 지금 하시겠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비례대표도 자기 측근으로 다 공천하셨고 그야말로 지금 제 답변에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네. 이렇습니다. 대통령의 의견도 들어야지요. 당연히 들어야지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님 의견도 들을 겁니다. 우리 황교안 후보님 얘기도 들을 거고요. 천하람 후보 의견도 다 들을 겁니다. 당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의견을 들어서 통합해 나가는 것이지. 됐습니다. 제 주도권인데 제가 안철수 후보 지금 의견도 들을 현재 겁니다. 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고 계시는 거 아실 겁니다. 판사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지금 저 헌법 제7조를 보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과 이런 공천에 대해서 의논한다. 그러면 그건 법적인 소지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세 분 다 법조인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건데 저는 우선 대통령께서는 그러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오히려 이 김기현 후보 스스로가 자꾸만 위험한 발언을 거듭해서 대통령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불안한 후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드릴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시죠. 대통령이 당의 현안 관리를 논의하고 또 당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전달하면서 토론하는 것을 가져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그야말로 혼자만의 해석입니다. 아니 그럼 당을 떠나야죠. 그거는 정책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책에 관한 뿐 아닙니다. 당의 문제는 결국은 대통령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이지 당 따로 그럼 대통령 무인대에 살아 계신 겁니까? 그러면 공천을 대통령과 상의하시겠습니까? 대통령과 공천 상의하시겠습니까? 안철수 후보 의견도 들은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심지어 대통령과 민주당 쪽에서도 상의하시겠습니까? 네? 대통령과 공천 문제 상의하시겠습니까? 제가 상의하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분명히 의견을 듣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견을 들어야죠. 의견을 안 듣고 혼자서 독단적으로 하시니까 그동안 안철수 후보께서는 그동안 늘 대표하시면서 독단적으로 해서 당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떠나기 다 했잖아요. 주변 측근분들이요. 오히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제 토론 시간입니다. 오히려 그런 문제들을 경험을 하면서 정말 시스템 공천이 중요하구나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보통 이제 그 명단이 내려옵니다. 상의라는 형식으로. 그런데 이 명단이 어느 정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당선되기 쉬운 우리 텃밭, 뭐 영남이라든지 또는 서울의 강남권에 이렇게 오게 되면서 결국은 거기는 당선될지 모르지만 수도권 전체가 전멸을 하게 됩니다. 그게 지난번에 나타났던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 막고자고 저는 시스템 공천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께서는 10년 동안 혼자서 다 독단적으로 공천하셨잖아요. 측근 밀실 공천하셨잖아요. 저는 그래서 시스템 공천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시스템 공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이 없으시고 지난번에 그러셨죠? 지금 현재 우리 당의 시스템은 문제가 없다. 사람이 문제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살펴보니까 지난번 총선 이후로 우리가 바뀐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지난번에 총선 때는 공천의 이 제도는 문제가 없는데 황교안 대표님이 그때 맡고 계셨으니까 황교안 대표님이 문제라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황교안 대표께서 공천 잘못하셨죠. 공천 번복하고 비례대표가 다시 뒤집어지고 난리법석이 났죠. 그래서 논란이 되어서 결국 그게 총선 참패의 가장 큰 원인이죠.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는 큰 정당의 대표도 해보시지 않으셨고
또 대통령이 소속된 당에서 공천을 해보신 거 없으시잖아요. 리스트 내려온다는 거 해보지도 않을 거 어떻게 아세요? 누가 리스트를 받는다 그랬어요? 의견을 듣는다 그랬지.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대통령과 당을 분리시키는 시도 자체를 이제는 좀 중단해 네, 잘 주시기 들었습니다.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저 황 후보님께서 이제 또 답을 하실 텐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당 대표도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의 그런 내려꽂는 그런 공천이 없게 하기 위해서 시스템 공천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당원들을 이렇게 많은 숫자를 모아서 심사위원단을 만든다든지 이런 장치들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는 총선에서 이기는 길이고, 총선에서 이겨서 압도적인 일당이 되는 게 바로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 바라시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안철수 후보 시간이 없어서 최소한 한 명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다음 분에게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요. 그러면 저 천하람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 사실 지금 현재 세상을 가장 많이 바꾸고 있는 것, 그것이 뭐냐? 바로 미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패권 전쟁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의 패권을 가진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전 세계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건 아실 텐데요. 이럴 때 대한민국이 어떤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천하람 후보의 의견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길게 보고 저희가 기초과학 R&D에 대한 어떤 폭넓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당장 성과를 내야 한다거나 실패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 없이 좀 뭐랄까요? 좀 근본적인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거기 어떤 개별 기업들이 하기 어려운 역할들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줘야지만 결국 대한민국의 과학 기술이 한 연구가 정말 10만 명, 100만 명을 먹여 살리는 미래 먹거리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과학 기술 패권이 중요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안철수 후보님과 인식을 같이 합니다. 예, 여러분, 뭐 좀 더 30초 제가 남았습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과학 기술은 옛날에는 먹고 사는 문제인데 이제는 죽고 사는 문제고 모든 것입니다. 저 대만에 TSMC라고 있는데 그 회사가 없었다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해도 과연 미국이 안보를 책임져 줄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확실하게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살 길은 바로 과학 기술을 확보하는 그 길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저도 뭐 네, 우리나라의 8분이 삼성이나 지났습니다. 김기현 후보께 계속 질문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됐네요. 사실 저 과거 과학 발언 이렇게 계속 뒤지면서 네거티브 이렇게 반복을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사실 원래 제 계획을 바꿀 수밖에는 지금 없었습니다. 계속 시종일관 제가 야당 때 했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님과 이렇게 단일화를 해서 정권 교체에 기여했던 그 부분들은 다 빼고 아주 옛날 일만 이렇게 봐가지고 사상 검증을 하려고 지금 계속 그렇게 하시는데요. 정말로 총선 이기고 싶으신 겁니까? 제가 사상 검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공천을 독단적으로 자의적으로 밀실 공천했다 그러는데 그게 사상 검증인가요? 아니 그게 사상 검증이라 그러면 그런 검증은 그냥 계속 더 해야죠. 아니 당을 운영하겠다는데 독단적으로 밀실 측근 공천하겠다는 거를 왜 그렇게 안 사상 하겠다는 걸 검증은 이미 신뢰를 못 주겠냐 제가 다 말씀드린 것인데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정말 우리 당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가장 강점이 포용력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태영호 의원이 북한 외교관 출신이라는 거 모르는 분 어디 있습니까? 근데 태영호 의원이 북한 DNA, 김정은 DNA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북한과 김정은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북한과 가장 정확하게 제대로 싸울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결국은 그게 총선 승리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당의 정말 자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거꾸로 해석해서 계속 이렇게 밀어내기를 해서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냥 사상이 다른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우리 편 아니고 계속 그렇게 생각하시는 김기현 후보님의 그 말이야말로 우리 당을 총선 패망으로 몰고 가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을 한 가족으로 대통합하겠다는 것 제가 한결같이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안철수 후보를 사상 검증한 것이 아니고 명확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당 대표를 하시면서 혼자 독단적으로 계속해서 운영하고 그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안철수 후보의 곁을 떠났다. 그런 형태의 리더십을 갖고 과연 당을 끌어갈 수 있겠냐라고 제가 검증을 하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사상 검증한다고 얘기하지 마라 그러시면 그럼 당대표에 대한 검증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 태영호 의원 훌륭하신 분입니다. 저는 태영호 의원을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태영호 의원이 당대표가 되시겠다 예. 그러면 그러면 답은 당대표로서의 다 품성이 되신 것 만들기 같습니다. 별도의 검증이 필요한 거죠. 제 토론 시간이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정말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시청자분들이 다 아세요. 이 지난번 1번, 2번 그 TV 토론을 보시면 사상 검증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로 떳떳합니다. 저는 제 정체성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정말 우리 당이 고맙습니다. 우리 당에 뼈를 묻을 겁니다. 저는 정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신봉하는 그런 건강한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기업도 혼자서 운영해서 1,300명의 기업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그래서 우리 당이 이렇게 포용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사실 다른 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김기현 대표님이 당개혁에 대해서 청년들의 정책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제시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청년 정책이라는 것을 공급자 차원에서 그러니까 지금 후보로 나오신 분들은 다 공급자 차원입니다. 공급자 차원에서 청년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던 것이 우리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위를 설치한다. 또 청년들을 발탁을 해가지고 뭐 최고위를 넣는다. 김 후보께서 넣는다 했는데 이번에 발표하신 공약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청년들에게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겠다. 그래서 당대표가 직접 참석해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일에 한 번씩 1시간, 2시간 청년들 얘기를 충분히 듣고 청년들이 과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것을 제가 다 반영해 내겠다. 그것이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당원들 많지 않습니까? 40대 이하 당원이 전체 당원 중에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비율은 다 못 봤습니다. 국민 전체 비율보다 낮습니다. 예, 20%인데요. 제가 뭐 이거 가지고 뭐 모르신다고 그렇게 타박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지방선거 지휘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지방선거에서 40대 이하 광역의원 우리가 얼마 정도 공천했는지 아십니까? 지방선거 지휘했다고 해서 공천을 지휘한 것은 아닙니다. 선거의 지휘라는 것이 공천을 지휘한 것이 아니고요. 아니, 알고는 지방선거에서 있어야죠. 우리의 캠페인을 벌여나가고 알고는 있어야죠. 아니 제가 그 당시에는 그 지방선거 선대위원장 했지 그 사람들 공천에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저는 어쨌든 선정된 제가 후보를 그럼 당선되도록 하는 선거 캠페인을 한 알려드릴게요. 거죠. 정확하게 1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의 40대 이하 당원들이 특히 이제 책임 당원이 20%인데 실제로 공천받은 그 40대 이하 그 광역의원 후보들은 10%밖에 안 됐죠. 그러니까 권리를 우리가 절반만 가지고 한 셈이고요. 그다음에 또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시도의원 후보 중에서 정말 김기현 후보님 안방인 울산에서 작년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비례 다 합해서 광역의원 21명 공천하셨더라고요. 근데 40세 미만이 제로입니다. 전국 평균이 10%였는데 울산이 제로입니다. 이러면 사실 책임이 지셔야 되는 거 아니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 지역 국회의원이 경기도 국회의원이신데 경기도 국회의원이면 경기도 공천 다 책임지시나요? 저는 아니, 그러니까, 공천이 다 끝난 다음에 시스템 이번에 자체를 그렇게 저 왜곡하시면 안 재보궐선거로 되죠. 들어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면 경기도 전체의 공천을 나중에 경기도 국회의원이 다 책임지도록 하실 건가요? 아니 그러면 지금 김기현 제가 의원님 말씀드릴게요. 그 답변 드릴 지역구에서라도 40대 이하 청년 한 명이라도 공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는데요. 우리 당의 공천 시스템이 정해져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도 있고요. 신뢰에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에 따라서 자신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사람은 가산점을 받아서 되는 것인데 저는 이렇게 그렇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쟁을 통해서 후보를 뽑는 것인데 청년 리더십 스쿨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자, 안철수 후보.
7분의 주도권 토론 시간은 끝났습니다.